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김현 의원의 답변을 바로 들어보죠. 김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사실 출연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입장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직접 연결을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정문안 이철호, 그러니까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의원들 사퇴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김현, 진선미 두 위원 빠져라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들었는데요. 정문원 의원이 그 사실관계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월 8일이니까 지난 월요일이죠. 예. 그러니까 정문원 의원하고 이철호 의원이 어저께 사퇴를 했으니까 저는 분명하게 CBS 라디오 인터뷰뿐만 아니라 예.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냈었습니다. 특위위원은 각 당에서 선정한 것인 만큼 그것을 존중해서 그 과정에서 진상 규명을 하면 될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렇지만 당론이 있으니 그것은 또 별건이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문원 의원이 그냥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분명히 7월 8일 날 한 바 있으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게고요. 4명 다 참여하자, 다 인정하고 그대로 가자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니 김현정 제가 앞에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7월 8일입니다. 네, 정문원 의원 거고 이전에 다른 인터뷰에서도 저는 마찬가지 얘기를 했던 걸로 했고요. 지적은 있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사퇴했으니까 민주당 사퇴하라고 하는 건 그럼 못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기준 자체가 다르죠. 왜냐하면 정문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이 말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정치공세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대선 기간 내내 거의 9천 몇 건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치면 그렇게 나올 정도로 여론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던 거고 대선에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리고 이철호 의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에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터뜨릴 수도 있었다라는 식의 그런 소위 공작적 발언을 하신 거고요.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 이제 그분들은 사퇴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럼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요구하면은 민주당은 다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의원직 그만두라 그러면 민주당의 의원은 응당 그거 따라야 합니까? 어허. 그러면은 저희가 거수기죠. 그럼 진선미 의원도 같은 생각이세요? 똑같이?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 진선미 생각. 의원은 누구보다도 원세훈 의원의 정치 개입 부분을 폭로하고 이 문제를 끌고 온 정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정원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치인이라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이고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예. 알다시피 정치 공작과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과 예전에는 사람까지 죽였던 것이 안기부와 중정 때의 일 아닙니까? 근데 정문원 의원이 이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 어쨌든 지금 국정조사 합의된 조사 범위 안에 네.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달다가 적발됐던 그 여직원 집 앞 사건, 그 사건도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고발이 당한 게 진선미 김현 의원 아니냐. 누가 고발했습니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정치공세로 저희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 11명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대선 과정에서요.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다툼의 소지 때문에 고소고발 사건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단일 사건, 그것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었던 국정원 요원입니다. 그냥 여직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국정원 요원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수서서의 수사과장인 권은희 과장이 7시 반에 현장에 도착해서 협조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시 반, 10시 반, 12시까지 이 상황을 계속 끌고 오면서 증거인멸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날 10시에 국정원에서 대변인 격이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인권 침해했다. 그 다음에 우린 불법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국정원의 입장을 고스란히 새누리당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또는 국민이 피해받은 우리는 가해자고요. 우리는 피해자고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경찰이 가해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정문원 의원은 자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3달째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착각했다라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 약속대로 의원직까지 내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책임질 일을 하셨으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예. 말 한마디 행위 하나가 국민들한테 이건 실시간으로 물론이죠. 생중계로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권선동 강사가 어제 말씀하셨어요. 사퇴를 민주당이 안 하면 네. 국정조사 자체가 진척 안 될 거다. 말하자면 좀 어려워질 거다. 권성동 파행될 거다. 간사가 3박 4일 동안 중국에 다녀오셔가지고 아마 국정조사 준비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 준비하느냐고 시간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권성동 간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그냥 양당 간의 합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7월 2일 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가 됐습니다. 예. 당시에 국조특위위원인 새누리당 의원 중에 3분이 반대했고 기권을 1분이 했고 불참을 2분이 했습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본색이 드러난 마당이고요. 그다음에 더더구나 이 문제는요. 새누리당이 이 사건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2월 16일 날 김무성 의원이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발언, 박성규 대변인이 10시 40분에 TV토론에 나와서 했던 발언, 박근혜 후보가 3차 토론회 때 했던 발언, 그다음에 권영세 상황실장의 발언 등등등등 종합하면 이것이 과연 김용판 서울청장이 단독 범행이냐 또는 원세훈 원장이 그냥 과잉 충성해서 생긴 일이냐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경찰의 이 공모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 그간 밝혀진 일입니다. 그게 이제 국정조사에서 드러날 거. 그러면 김현 의원님 혹시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났고요. 새누리당의 개입. 그러면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지금 두려워서 자꾸 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되게 치졸한 정치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건 현장에 제가 갔던 이유는 제가 안행위 소속입니다. 아까 정문원 의원도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은 정보위 외통위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정상 발언을 놓고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공개하지 않아야 될 사실을 공개해서 오늘날 이렇게 정치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된 거라고 보고요. 저는 12월 11일 날 현장에 갔던 것은 경찰과 선관위와 국정원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현장에 당연히 갔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시에 대변인이기 때문에 기자단이 현장에 많은 기자들이 와서 상황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정활동의 일환과 당직의 일환으로 당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특히나 권은희 수사과장이 현장에서 저와 함께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경찰의 보도 자료가 12월 12일 날 오후 5시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고요. 감금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국정원이 12월 11일 날 오후 11시에 감금이라는 표현을 썼고 인권유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새누리당에서 줄기차게 후보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을 공박하고 또한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물러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김현 의원 인터뷰를 마무리를 벌써 지었어야 되고 저희가 다음 주제를 갔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요. 제가 이왕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는 걸로 하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 만약 국정조사가 파행이 되면 민주당 역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클 텐데. 저는 새누리당이 엄포용으로 얘기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이미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가 됐습니다. 5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키로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기관 보고 및 현장 검증 그다음에 증인 채택 이것이 이제 향후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것이 파행이다 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7월 2일까지는 계획서가 채택이 됐고요. 저희가 여야가 합의된 것은 오늘 오전 10시에 여야 간사가 만나서 기관 보고 증인 채택 문제, 그다음에 현장 방문 이런 등등의 것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항까지는 논의가 이미 합의가 된 거고 5항 기타 사항에 그러면은 남북 정상회담록과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강한 주장이고 대화록 유출 문제. 이것을 반대하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빠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꼼수이고요. 꼼수의 꼼수, 거짓의 거짓을 거듭한 것이 현재까지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과연 이렇게까지 민간인 사찰 때처럼 할 수 있을지 또는 쇠고기 국조처럼 또는 나머지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있는 사안처럼 새누리당이
발뺌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겁니다. 국민의 여론이 있고요.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예. 무엇보다 잘하는 것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저의 거취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권성동 간사도 저를 잘 알고요. 그리고 권성동 간사가 현명하게 처리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청취자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차라리 이렇게 흐지부지 지금 김도 자꾸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될 바엔 차라리 진선미, 김현 두 의원 빠지고 희생하고 빨리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뭐 이런 이야기들 청취자들 반대 문자로도 지금 들어오고 그건 아마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뭐 새누리당의 입장에 찬동하시는 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럴 수 또한 있겠죠.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처리하면서 그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고요. 예. 그때는 이 인권 문제가 나오지 않을 텐데 일관된 겁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접점은요. 이것이 국정원에 의한 불법 선거 정치 개입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은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국정원 직원이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엄청난 그 댓글 공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불법 혐의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두 단어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막힌 사건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좀 판단해 주시고요. 새누리당의 억지 주장과 정치 공세에 좀 반대해 주는 입장으로 좀 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짧게요. 예. 김학의 그 법무부 차관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조사 후에 퇴원했다는 그런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를 반드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그 거짓을 또는 위선을 기만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라는 의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양당의 입장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반드시 빠져야 한다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들으신 바대로 절대 빠질 수 없다. 이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 자, 여러분들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고 나름대로 판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의 김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정문원, 민주당 김현 두 의원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